안녕하세요. 10월 17일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미국의 시장, 뉴욕 증시는 전일의 상승을 전부 반납하는 그러한 시장이 움직임을 보여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대단히 염려가 많았었죠. 그러나 그러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강보합으로 시작을 합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대단히 불확실한 금융시장의 연속이죠. 이러한 상황 금융시장 속에서 HLB 투자 또는 HLB의 그룹주의 투자는 바람직할 것인가?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예스라는 답변입니다. 끊임없이 상승과 하락, 전쟁 기간에서도 전 세계의 금융시장은 앞으로 전진했다는 사실이고요. 단기간은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은 6개월 내다를 본다라면 6개월 후를 내다본다라면 저는 대단히 긍정적인 시장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더 관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에 대한 근거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점차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전쟁의 소용돌이수는 가라앉을 것이다. 지금도 역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서서히 자존심을 버리면서 타협의 테이블로 점점 한 발자국씩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강제 징병, 징병 군인들을 모으면서도 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요. 그런 반도의 그러한 다리를 폭파가 됨으로써 헤르손 지역의 전쟁 물자의 공급이 중단이 되면서 러시아의 패전 상황이 점차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성을 본다라면 이제 전쟁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생각보다는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었고 기간을 끌었던 자존심의 문제죠. 세계의 군사강국으로 생각을 했던 러시아의 실질적인 면모가 고스란히 보여지는 모습이었다. 대한민국의 그런 군사력보다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많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도 아닌가. 대한민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군수물자 비행기 또는 탱크, 전투기 등등의 폴란드의 수출 등등 동남아의 수출 등의 상당한 구매력을 그들의 모습에 보인 상황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방력 또는 군사력 또는 기술, 과학기술의 발전 등등을 엿볼 수가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점차적으로 가라앉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다음 달 초죠. 11월 1일에서 2일 사이에 금리 인상이 대부분의 80% 이상으로 0.75% 자이언트 스텝 그렇다라면 4번 연속 그러면 벌써 3%를 향해 갑니다. 그러면서 12월 달에 이제 마지막 2022년 마지막 FOMC 일정에서 0.75 또는 0.5%만 빅스텝 정도가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4.5를 지나서 5%에 가까운 금리를 보여주죠. 따라서 금리 상승의 고점은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 따라서 단기적 한 달 이 정도까지는 잘 우리가 방향성을 모르겠죠. 그러나 최소한 5개월, 6개월 정도의 중장기 그 이상으로 저는 그 정도도 초단기로 보는데 일반적인 시장에서 바라보는 중장기 6개월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정도를 한다라면 그 이전에 HLB에 있어서는 NDA, 대한민국 최초로 2건의 NDA 신청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현재는 11월 초 1, 2일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더 있겠지만 저점씩 조금씩 HLB의 오늘 오전장을 보게 되면 39,000원 이하 잠시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아주 극소량의 조금씩 아니면 일상에 열중을 하게 되면 그러면서 종가 무렵 정도의 주가의 모습만 잠시 살펴만 보아도 크게 염려 없이 투자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큰 폭의 낙폭이 컸던 HLB 테라퓨틱스만큼은 또다시 장대 양봉, 거래량도 상당히 90만 주를 지나서 100만 주에 육박하는 거래량을 보이면서 13,000원대를 가볍게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저점 11,000원대를 잡으신 분, 용기 있게 잡으신 분들은 대단히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10% 이상의 상승률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수익을 내고 있다. 단기적인 접근일지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었다. 믿음을 가지고서 하는 투자는 반드시 투자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의 소식을 잠시 또 다시 리뷰를 한번 해본다라면 미국의 증시가 기대 인플레 상승에 하루 만에 급락을 보였다. 나스닥이 3%대의 하락을 마감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오래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의 작용.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한다라면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내 최고치지만 최근에 4개월을 지속 296포인트, 300포인트 아래에서 머물러 있다. 최고치는 끝없이 갱신하는 그러한 최고치이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 고점에서 저항을 느끼는 것이 완연하다. 그곳에서 조금만 몇 포인트 정도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300포인트 CPI 300포인트가 최고점 정도를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또한 금리 인상 올해만 들어서 0.75%가 3번 다음 달 1월 1일에서 2일에 또 한 번 하게 되면 4번 벌써 그 4번만 하더라도 3%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월가의 그 금융 전문가 시각을 바라본다라면 최초에는 제롬 파월의 연준이 의장의 의도는 금리가 4에서 4.5% 정도를 생각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5%대까지 금리 상승을 예견하는 금융인들이 상당히 금융의 전문가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5%, 5.25%까지의 미국 뉴욕 시장의 금리를 생각을 해볼 적에 현재 금리 인상 11월 1, 2일을 지나면서 FOMC 11월 초에 일정이 지나면서 금리는 상당한 고점에 위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볼 적에 이제 조금씩 매수 포지션을 해도 괜찮지 않나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우리 시장 고객예탁금 6,875억 원이 늘어나서 50조 원을 또 회복했다라고 하는 점. 저의 예상대로 신용잔고 투매로 인해서 16조 원이 아래로 신용잔고가 줄어들었다는 것. 그리고서 현재 서부 텍사스 원유가 배럴당 3.5달러가 또 하락을 해서요. 배럴당 85.61달러. 대단히 안정적인 유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환율 또다시 6.8원 여전히 1,43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기업의 실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경기의 침체 그러한 불안 상황으로 인해서 유가는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네요.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하게 될지 서서히 이제 금리 인상과 여러 가지에 어울리면서 미국의 금융정책, 금융 상황이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서서히 잡혀지지 않을까 그러한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시장의 투자는 주식의 투자는 이어지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각에 12시 50분을 향하면서 우리 시장의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보면
거래소에서는 개인 기관 투자가들만 3,311억 원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의 매수에 참여하고 있다. 코스닥은 현재 1.47포인트 강보합을 형성하고 있는데 개인들만이 현재 725억 원의 순매수, 외국인 23억 원의 순매도, 기관 투자가 620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현재 두 양시장의 강보합으로 현재 시장은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월 초 금리 인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소량 관망을 하거나 저점에서만 관심을 갖고 큰 불안한 마음보다는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20여 년 이상을 주식을 투자하면서 DJ 정권 딱 2000년 초에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단행을 했고요. 미래 먹거리로.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가 전 세계에서 강탈을 했었죠. 그로 인해서 이제 내년도 2023년이 3년째가 도래하면서 서서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 공장이 전 세계 가장 큰 규모로 가동이 되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기타 여타 많은 그러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임상 2상을 거쳐 3상으로 진입하는 글로벌에서의 빅파마로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연출되기에 내년도 2023년도 이후부터는 제약바이오의 바이오의 그러한 섹터 역시도 상당하게 최근 2년 동안에 큰 폭의 가격 조정과 형편없는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죠. 점차 서서히 제약바이오 업황 우리 시장의 글로벌에서의 빅파마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K-드라마, K-팝, 그리고 반도체 또는 배터리 모든 분야 선박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듯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K-바이오 시대가 머지않아 개인적으로 내년 또는 2024년, 2025년 요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의 초석이 되면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그러면서 우뚝 기하급수적으로 전 세계에서 두각을 보이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 저는 빨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이제 2달 보름 정도 남은 올해 2022년도 잘 마무리 지으면서 저가 공략을 좀 해보면서 내년 2023년 또는 NDA 신청 기대감으로 잘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기회, 저의 모든 종목들의 방향성은 세로이의 시기는 2023년을 맨 처음에 2년과 3년을 목표로 제가 한다라고 누누이 초창기부터 이야기했었고요. 장기적으로 관점을 바라보기에 올해가 가장 최악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아서 접근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하지 않는데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린다는 것도 알고요. 조금만 인내하시고 투자는 단기보단 중장기적으로 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새로운 한 주 그나마 우리 시장은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맞죠 마시고 남은 오후 늘 건강하시고 일상에서 최고가 되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